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 볶음밥 3면 접착 봉투 이 인쇄용 원고 만드는 도면 만드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게 3면 접착이라는 건 과자 봉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과자 봉투랑 똑같은 거예요. 과자 봉투처럼 위에 여기가 붙고 여기 아래가 풀칠이 되죠. 근데 뒤에 T자처럼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고, 과자 봉지 보면, 과자나 라면 봉지 보면 중간에 이렇게 풀칠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3면 접착 봉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화 설비에서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인쇄 자체가 봉지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 화장지에 휴지가 말려 있는 것처럼 롤로 이 필름이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래서 큰 공장 같은 데서 이 필름을 밑에 하나씩 하나씩 커팅되며 나가면 그 위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깔끔하게 올려지고 바로 위아래 풀칠이 되면서 가운데를 딱 접착해 버리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형태에서 사용하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볶음밥 같은 경우도 기계화되어 있는 설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면 접착으로 봉지 디자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3면 접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종이하고 좀 다른 게 상품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씀이 뭐냐면, 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자인하면 사방으로 뭐 2mm, 3mm 여유를 둬서 이렇게 기계로 하나하나 상품에 맞는 칼선을 만들어서 도장 찍듯이 꾹꾹 찍어서 칼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필름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공장에서 돌리면서 뚝뚝 잘라요.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1대1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해서 여유가 없이 바로 이렇게 끝에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붙는데 칼질이 여기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칼질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기계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 여기서 잘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잘릴 때가 있고, 아무리 세밀한 기계여도 이 잘릴 때마다 2, 3mm의 이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면 접착에서는 이 부분의 끝에랑 아래가 똑같은 컬러가 되든지, 그래야 커팅이 위로 되든 아래로 되든 이 문제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커팅이 여기서 된다. 그럼 이 위에 필름의 요 밑에 접시 부분이 조금 보이겠죠.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니면 여기서 잘린다. 그러면 필름 아랫부분에 이 아랫부분 필름의 위에가 요 면이 보이는 거예요. 접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면 접착 필름에서는 1대1로 이 부분에 잘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이 끝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컬러를 동일 컬러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동일 컬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투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백색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이제 원고 작업할 때 하겠지만 이 부분을 이 면색으로 채워줄 겁니다. 그건 좀 아시고 작업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일단 도면에 가져갈게요. 이건 미리 만들어놨던 도면입니다. 도면. 이것은 사이즈가 전체가 330에 215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이 사이즈이고요. 330에 215이라는 사이즈를 줬을 때는 대부분 풀칠되는 사이즈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칠은 대부분 1cm 정도에서 큰 거, 봉지, 뭐 과자 봉지, 아주 그람수 큰 것들 있잖아요. 당면이나 이런 것처럼 큰 것들은 실링을 한 1.5cm까지도 잡아요. 규격이 크다 보니까 봉지가 터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이 있어서 좀 크게 잡고요. 이런 작은 봉지 같은 경우 전면이 153mm 밖에 안 돼요. 높이는 215, A4 한 반절밖에 안 되는 작은 이런 봉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실링 부분을 1cm 정도로 잡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아예 12mm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거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필름 사이즈가 330에 215니까 필름 전체를 그려주고, 이 중에서 330에서 이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이 실링 12mm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24mm가 빠지겠죠. 그럼 330에서 23mm를 빼면 306mm예요. 306mm가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6mm의 반인 153mm가
전면 디자인 면적이 되고요. 이 153mm를 반씩 나눠서 이쪽에 76.5mm, 이쪽에 76.5mm, 이게 후면 디자인이 들어간 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링은 위에도 한 1cm, 아래도 한 1cm 정도 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적어도 1cm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필름 같은 경우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위에 실링이 되고 이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르죠. 입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1cm 정도 적어도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디자인이. 왜냐면 입체적으로 접힐 때 시각적으로 여기가 글씨가 위로 치받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좀 피해주면서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볶음밥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글씨가 센터로 되어 있고 위아래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특히 상품명이 상단에 들어갈 경우는 특히 유념하셔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좀 전에 디자인했던 전면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자, 전면 이미지 들고 왔고요. 이게 이 규격에 딱 맞춰 작업해 놓은 거라 거의 딱 맞아요. 자. 이 배경은 미리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 놨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도면 얹을 거여서 작게 하는 것보단 크게 하는 게 나으니까 일부러 좀 크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게 아이마크라고 해요. 아이마크는 공장에서 이 필름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커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커팅을 뚝뚝 여기서 잘라요. 근데 이 기계마다 이 아이마크는 대부분 검정색으로 읽어주는 게 가장 위험성이 낮고요. 그리고 아이마크 때문에 여기에 컬러가 들어가면 아이마크를 읽지 못하는 기계도 많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설비를 확인하시고 이쪽에 컬러를 넣고 싶다 하시면 공장 설비상 아이마크 찍히는 부분에 컬러가 들어가도 찍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컬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안전하게 그냥 비워주시고 백색이나 투명으로 놔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볶음밥 같은 경우는 투명 봉지이기 때문에 전 여기를 그냥 투명으로 놔달라고 할 거예요. 투명으로 놓으면 이쪽으로 접히거나 이쪽으로 접히거나 이 안쪽 색깔이 비치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괜히 색깔을 넣는 것보다. 이 부분에는 투명으로 빼고 위아래 아이마크만 넣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 안 들어,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mm 빠져야 되고요. 일단 그래서 요것도 이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간지, 한지 간지가 들어가 있죠. 한지 간지도 위아래가 핀이 안 맞으면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핀이 안 맞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 간지도 이 2mm 안쪽으로만 딱 넣어서 위아래가 이 별색으로 똑같이 맞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배경 한 덩어리로 마스크 씌울 거니까 이 배경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자, 끝까지 일단 연결시킬게요. 아이고. 자, 이 면적이 이 전체가 330이니까 그냥 330으로 일단 작업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면적도 연결했고, 그 다음에 볶음밥도 나중에 잘라주긴 할 건데 조금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줘서 약간 여유 좀 주고요. 이렇게 디자인 작업만 했을 때랑 이렇게 도면 얹혔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더 조정해 주겠습니다. 글자도 좀 평이니까 약간 장을 줄게요. 조금 더 크게 40포인트. 네, 이렇게 하고 자, 이 배경 전체 하나 잡아놨던 건데 여기 잘릴 거죠? 그 가운데를 사이즈를 여기 12mm씩 뺄 거예요. 12mm씩 빼면 306, 그쵸?
306mm. 요거는 이 별색으로 전체 일단 깔아줍니다. 볼게요. 자, 이 색깔보다 이게 진해져. 100%라 그래요. 요거를 비슷하게 좀 아미로 약간 더 얇게 해주겠습니다. 25% 정도 해주면 거의 비슷하게. 자, 약간 더 진하지만 이 정도면 흡사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빼줄게. 23%. 네, 이렇게 해서 통으로 전체 배경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위아래 여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커팅 될 때 2mm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되니까 하나를 복사할게.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B를 하면 같은 자리에 딱 잡혀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위아래 2mm씩 빼줄 거니까 211. 네,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만들었던 이 한지 느낌과 요 볶음밥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 한 번에 잡아서 컨트롤 Z 마스크 씌워줍니다. 어떠세요? 자, 보면 여기 배경 이미지 통으로 돼 있죠. 여긴 간지고 이렇게 이 한지 이미지의 결이 이렇게 살아있죠. 이 부분이 2mm는 그냥 이 별색에 한 25%를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이것도 별색이니까 이거랑 같은 컬러예요. 근데 요거는 중간중간 한지 느낌의 이 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뭐 있었다 없었다 이 색상의 이 변화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통으로 다 똑같은 배경 색깔로 깔아준 거니까 이럴 경우 2mm씩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중앙의 센터도 좀 약간 조절해 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실링이 되는 거예요. 1cm. 여기 실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봉지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여기 중간에 풀칠이 되면 이 안에 볶음밥이 들어가면 볼륨이 생기니까 적어도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cm 정도면 볶음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냉동볶음밥 보셔서 아시죠? 볶음밥은 밥알이 작고 그리고 이렇게 눕혀놨을 때 평평하게 눌리기 때문에 측면이 많이 볼록하게 안 올라와요. 이게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다 이러면 두께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 가운데가 볼륨이 빵빵하게 살겠죠. 그러면 옆에 측면도 이만큼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더 가운데로 디자인을 몰아줘야 돼요. 근데 얘는 거의 평평하게 나오니까 한 1.5cm 정도 하면 충분히 이 전면의 디자인이 보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cm, 위도 마찬가지로 1.5cm 정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전 지금 눈대중으로 1.5cm씩 하긴 했는데 작업하실 땐 좀 정확히 해주셔야 좋아요. 요게 1cm니까 요게 1cm거든요. 제가 눈대중으로 일단 1.5로 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한 거여서 지금은 좀 대충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 부분, 후면 글씨 부분도 요 오렌지색 때문에 여기 안 보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글자를 뭐 백색이나 이런 미색으로 빼줘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깨끗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밑에 배경에 여기 밑에 깔려있는 이 별색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면 깨끗하게 글자가 잘 보이겠죠? 이 결도 살고요. 이 배경은 이 라인은 하나 그어줄게요. 웍 한 70%. 선이 너무 두꺼우면 눈에 튀니까 선은 한 0.4%로 0.4% 선을 그어줬을 때 이렇게 작업해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사항도 자, 이거는 면적이 이걸 보시면 자, 사이즈가 나오죠? 54에 145 두 개 합치면 어떨까요? 104에 145네요. 그러면은 100cm 제곱에 100cm 제곱 이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식품 표기법에 따라서 10포인트 글자는 무조건 10포인트에 그리고 이 글자 폭, 장폭은 90% 이상 그리고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은 -5 이상 이게 법적 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 조리법이나 이런 거는 그 고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 뭐 제품명, 내용량 이런 식으로 그
이 식품법에 따라서 꼭 넣어야 되는 기본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그 규격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작년 옛날에 썼던 걸 써도 되는데 올해 연말부터는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시행고지가 바뀌었으니까. 더군다나 필름 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를 하게 되면 6,000m가 기본이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 인쇄하게 되면 동판도 갈아야 되고 비용적인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필름 인쇄 같은 경우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 디자인 좀 잡아볼게요. 요 중심에서 글자 좀 옮겨줘야겠죠? 센터보다 약간 왼쪽으로 갔죠? 좀 맞춰주시고요. 이것도 글자에 맞춰주시고, 요 감자볶음밥 이미지, 감자 이미지도 좀 중간으로 맞춰줄게요. 자, 요것도 밑에 꺾인다 생각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요건 조금 뭐 가려도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 내려주고요. 또 카피도 이 정도로 넣어줘서 봉지를 만들었을 때 보이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리에도 꼭 넣어줘야 돼요. 이 상품이 이거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시즐 이미지로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리에라는 것도 꼭 10포인트 이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 음식 디자인에서는 이 시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진 자체로 봤을 때 맛있어 보인다, 이 느낌이 나야 이 구매욕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식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에, 특히 음식 디자인에 반은 차지한다는 게 사진이라고 할 정도로 사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거의 완성이 됐고요. 표기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고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위치 맞춰주시고, 그리고 꼭 데이터나 인쇄 넘기거나 예를 들면 전시하거나 기타 등등 할 때 최종 원고 넘기실 땐 꼭 출력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이건 금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급스럽게. 이 글씨 금색. 이번엔 도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CMYK 기본이죠. 이 볶음밥과 요거 컬러 원색, 그리고 배경, 이 배경 컬러, 배경 간지 이런 이 한지 느낌 같은 경우나 뭐 크라프트 질감 같은 경우는 인쇄할 때 참 사원색으로 하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 색깔 조절 때문에 이 원색이 해치기 때문에 시즐감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서 이런 배경, 특히 밝은 배경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별색을 써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오렌지색 이것도 별색으로 해줬고요. 이 금색 별색, 그리고 투명 필름이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백색까지 해서 8도로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 추가로 4가지, 전체적으로 4가지 맛이 있었죠. 그 부분은 이 각도에 맞춰서 사진도 이거 같은 경우 요 위치 그대로 똑같이 잡아주면 더 좋아요. 요 사진 바꾸시고 상품명 바꾸시고 감자볶음밥은 그대로고 요 서브 이미지 바꾸고 표시상 교체하면서 위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상품들도 바리에이션을 해서 시리즈 상품으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